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책을 짠짠히 보면은 지금 아버지, 엄마, 이모죠. 이제 그 북한 관계 부친이 이름이 이 문재인의 운명의 책에 짠짠히 보면은 아버지, 엄마, 이모에 대한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뭐 저 아들, 자기 저 1959년에 나왔다는 저 해양대학 나왔다는 동생 이름도 없어요. 뭐냐? 아버지 이름 문용형입니다. 모친은 강한옥, 이모는 강병옥이라 그래요. 근데 이 책에 왜 아버지, 엄마, 이모 이름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뭔가 이거 대통령 후보로 2012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가문의 영광이고, 또 이렇게 재판 증판될 때는 이게 지금 50세거든요. 50번 찍은 거면은 증거판을 통해서 아버지, 엄마, 이모의 이름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조부 이름까지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동생 이름도 다 넣고 이름 석자 넣어야죠. 광을 좀 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뭔가 가족을 숨기는 게 있다. 자랑거리가 아니라 숨기는 게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할 수가 있어요. 제가 뭐 형사도 아닙니다만은 수사반장도 아닌데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왕위에 올라가지고 맨 먼저 새로 만든 게 뭐겠어요? 족보를 만들고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1대, 2대, 3대 쫙 그 과거의 뿌리가 누구냐 해가지고 이름 석자들 저 족보까지 만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그 유행했던 것이 50년대에 건국 이후에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 된 이후에 50년대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하나의 유행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집안에 족보 만들기 사업을 벌였습니다. 저희 집안도 그렇습니다. 근데 다 전주희 씨들 족보 만들려고 난리를 굉장히 번거롭게 했어요. 족보를 만들고 50년대에 그렇게 족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특히 전주희 씨들 족보. 여기 왜 자기 엄마, 아버지, 이모 이름을 왜 빼놨느냐 얘기예요. 뭔가 캥기는 게 숨기는 게 있어서 이름을 뺀 게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 금강산에서 2004년에 이모를 만났지 않습니까? 이모를 만났는데 이 서현 씨라는 점이 계속 이모를 그때 금강산 관광에서 남북한간에 상봉한 사람들 이산 가족들을 만나는데 우선 먼저 만나야 될 조건은 나이 순이죠. 고령자 순으로. 왜냐하면 자꾸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급했는지 민정수석 시절이었는데 청와대에 있던 시절인데 나이를 74세인가 73세에서 나이를 소개해가지고 우선으로 해가지고 소개했는데 나중에 그게 말썽이 된 거야. 언론이 말썽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탄핵감 아닙니까? 이 속임수죠. 나이를. 예? 그러면 그때 이 이모가 봅시다. 305페이지 보면 305페이지야. 금강산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가 이모를 만나는 기쁨을 누렸다. 이모는 내가 청와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 직책을 물었다. 나는 시민사회 수석이라고 답했다. 네, 민정수석이 아니라 시민사회 수석인데 북한에서 이모가 문재인의 직위를 알았다 하면은 그러면 북한에는 대남공작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대남공작 부서가 흥남에 이모가 있는데 그걸 상봉을 하게 하면은 대남공작 부서에서는 이게 굉장히 훌륭한 먹잇감인데 이거 청와대에 있으면은 가만둘까요? 우리가 북한에서의 대남공작 부서의 장이라고 본부장이라고 하면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북한 같은 경우는 공작은 침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남 남쪽에 네? 스파이라든가 이런 많이 침투를 하는데 그 청와대 친척이 북한에 있는 친척들이 있으면은 이거 좋은 먹잇감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거 벌써 5년 10년 전에 다 이거 언론에서
거론됐던 이야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국정원이든지 무슨 교수들이 공안 전공 교수들이 다 언급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뭐예요? 문재인 씨는 자신의 사상적인 거라든가 이런 의혹을 갖다가 불식시켜가지고 철저하게 방어막을 치면서 나는 철저하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초연하다. 의혹을, 국민적인 의혹을 자기 스스로가 나서서 씻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건 아니다. 그러면 어쨌든 연락이 오면은 국정원에 공개를 해가지고 이런 더 깨끗하게, 뒤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 공인으로서의, 고위공직자가 될 공인으로서의 난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단국가에서는 이런 의혹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모가, 경남은 이모가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성한 아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뭘 하는지 그 국정원에서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305페이지에 이모하고 상봉을 한 걸 갖다가 신문에서 몇 번 사진 카톡으로 봤는데, 예? 얼굴하고 턱하고 이렇게 콧날하고 이렇게 주걱턱, 문진 씨하고 이모하고 가장 닮은 것이 귀 윤곽하고 코로 내렸으면서 선하고 이 턱으로 주걱턱으로, 저도 약간 주걱턱입니다만 턱으로 나오는 이 선이 너무나 닮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엄마 얼굴도 보입니다. 엄마 얼굴하고 저 이모하고 문재인하고 삼각관계를 해가지고 뭐로 그럼 비출 수 있느냐? 중국에서 가장 발달된 기술이 뭡니까? 안면 인식법이라는 거 알죠? 지금 5.18 그거 해가지고 무슨 그쪽에서 말씀이 되는 것이 안면 인식법을 해가지고 광수 1번 해가 600명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 재판도 걸리고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몇 사람 보면 몇 사람은 아주 안면 인식법으로 짝짝 찍으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닮은 점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그런 기술이 공인 인증을 못 받았는데 중국 공산당에서는 이 티베트라든가 이런 마이너리티 세력들, 그 위구르, 신강에 있는 위구르족하고 티베트 쪽 이렇게 반란 이런 걸 갖다가 감시를 하기 위해서 그래갖고 공산당에 이제 범법자들이 많으니까 안면 인식법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공안당국에 중공에서. 그러면 이 안면 인식법 기술로 이모하고 문재인, 그 다음에 문재인하고 엄마하고를 비교를 해가 안면 인식법으로 촬영해가지고 네가 전문가의 검사를 맡으면 누가 더 닮은 꼴이냐? 그건 밝혀줄 수가 있는 것이죠. 밝혀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해볼 수 있는 거죠.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며 그 사진을 보면은 이모를 금강산 이모로 가는데 마누라 김정숙이죠. 마누라하고 아들까지 데려갑니다. 자, 아들까지 금강산에 갈 필요가 있습니까? 금강산에 얼마나 그 영재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은 아주 어린 애를 데려갔더라고요. 예? 그 부인도 그렇고 금강산에 식구를 다 데려갔다 이제 아들하고 자식까지 금강산에 급하게 그렇게 갈 이유가 나이까지 속이면서 가야 될 이유가 뭐냐 이야기예요. 급한데 민정수석이라면 굉장히 시민사회 수석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남북한간에 정치를 해야 될 사람이 개인적으로 아들하고 마누라하고 데려가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말을 해야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내용이 없습니다. 이모가 만나가서 어떤 이야기 했는지. 그리고 잠깐 너무나 수상한 점이 이모하고 수상한 점이 많다. 얼굴이 너무 닮았다. 주걱턱 이런 것이 너무 닮았다 하는 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해명을 못하고 있어요. 모친 같은 경우에 또 그렇게 사이가 그렇게 양산 엄마가 모친은 양산 출신을 모친은 양산에 묻혔다 그러는데 양산 묘지에 묻혔다고 하는데 그 청와대 초청해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거대하게 잔치를 베푼 것도 아니고 엄마하고 관계가 그렇게 가까운 그런 관계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아주 굉장히 석연한 점이
많다. 엄마가 언론에 지금 보도가 거의 문재인 엄마에 대해서 근데 저 YS는 아버지 김홍이죠. 김홍에 대해서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보도도 하고 인터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씨가 대통령 청와대에 있는 동안에 엄마에 대한 방송 언론의 보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인터뷰도 없고 뭐 그 동생 인터뷰도 없고 뭘 그래 뭐 하여튼 뭐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되는 건 가문의 자랑인데 하여튼 그 가족의 인터뷰라든가 보도 이런 것은 전혀 지금 오히려 더 안 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그럼 그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90년대 초에 소위 그 85년부터 해가지고 95년 사이 10년 동안에 대학가의 주사파들이 득실득실 그랬지 않습니까? 주사파들. 지금은 다 밝혀진 이야기입니다만은 주사파가 처음에는 자생적으로 왜 이렇게 주사파가 많이 생겼느냐? 그건 뭐 전두환 정권이 군사 독재를 하니까 그렇게 생겼다 하는데 자생적으로 생겼다. 그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씨라는 게 어떤 열매가 이렇게 자랄 때 씨가 있어야 자라지 않습니까? 주사파가 그냥 자랍니까? 책이 있어야 되고 라디오 방송을 듣고 뭔가 코치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뭔가 씨가 뿌려지고 티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사파가 그 당시에 뭐 저 스카이 대학에 고려대학교 뭐 서울대학 연세대학 이런 선생들이 뭐 저 주사파를 공부를 해가지고 북한에 유학한 것도 아니고 그럼 누가 가르쳤냐 누가 씨를 뿌리느냐 그 미국 유학 갔다 온 교수들이 주사파를 강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생적으로 했느냐? 자생적으로 뭐 책이 있어야 되고 뭔가 라디오 방송도 들어야 되고 코치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지도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도원이 누구냐 이게 씨도 씨앗을 뿌려야 되는 뿌린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에서 근거가 마련됐느냐? 90년대 초에 소위 강철 서신이라 해가지고 주사파를 파급시킨 부진의 라디오 방송들은 강철 아닙니까? 김영하이죠. 주사파 대부 강철 서신이라 해가지고 이름으로 익명으로 해가지고 한때 운동권에서 날렸지 않습니까? 많은 운동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대학가에서 김영한 이가 자진 월북을 했죠. 서해안에서 들락날락하는 잠수정을 타고 91년인가 92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세 차례 북한을 갔다 왔습니다. 북한을 갔는데 간 목적이 뭐냐?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든지 책을 통해서든지 김일성 주체사상을 자기 딸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건 주체사상은 김일성이가 창작을 한 것이 연구를 해서 한 것이다 해서 굉장히 존경을 했겠죠. 그래서 자기는 김일성을 만나고 싶어서 김일성 주체사상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고 공부를 해보고 싶은 욕망이 학문적인 욕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세 차례 가서 인천에 잠수정을 타고 평양에 가서 김일성을 만났다 그래요. 만나서 대뜸 물은 게 주체사상에 대해서 물었는데 충격받았어요. 김영한의 해고에 의하면 김일성이가 자기보다 주체사상을 더 모르더라 이야기야. 근데 그 당시에는 황장엽 씨가 주체사상을 만들었는지는 몰랐죠. 김영한, 황장엽 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몰랐죠. 황장엽에 대해서. 황장엽 씨가 주체사상을 만들어주는 창안한 걸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 실망을 해버리죠. 그 평양 시내에 그 사람들은 김영한 씨가 오니까 아주 그 북한의 그 실정을 알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중요한 데를 답사시계 여행을 보니까 사는 게 뭐 남한은 비해서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실망을 하고 김일성이 주체사상 모르는 데 대해서 실망을 하고 이건 내가 생각한 유튜브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확실히 모르면 어쨌든 간에 그걸 와가지고 전향을 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여기 말씀드린 이유는 그건 핵심이 뭐냐면 김영한 같은 주사파의 핵심 대부가 리더가 9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잠수정을 타고 한 8명에서 12명의 소형 잠수함을 타고 밀입부를 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밀봉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걸 봤는데 김영하이가 갔다 온 모양인데 김영하이가 90년대 초에 갔으면은
김영하 혼자만 갔겠냐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주사파들이, 한국의 주사파들이 북한에 가면 그 김일성한테 충성맹세 한다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지. 누가 어떻게 언제 갔느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김영한이 스스로 자기가 갔다 온 거 그것만 지금 드러나고 있지. 국정원이 잠수함을 통해서 80년대 90년대에 북한의 평양에 밀봉 교육을 받으러 가서 평양에 김일성한테 충성맹세 하면서 어떻게 저떻게 진행됐는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탈북 여성이 초대소에서 근무하던 탈북 여성이 몇 년 전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북에 탈북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초대소에 여성이 증언이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근데 한 일주일 있는 모야 돼요. 북한에 여기 있는 자익들이 북한으로 가가지고 한 5박 6일 정도 있는다 그래요. 그러면 하루 종일 교육을 받는다 그래요. 주체 사상 교육이죠.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토론도 하고.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는 북한식으로 손님 접대용으로 질펀하게 논다 그래요. 질펀하게. 그 무슨 뜻인지 제가 더 이상 길게 설명 안 드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초대소에 있었으니까 손님 접대. 그 한번 갔다 오면은 자꾸 중독되니까 히로뽕 마약 먹듯이 자꾸 몸이 근질근질하니까 안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꾸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어쨌습니까? 필름 찍히고 카메라 짝딱 찍히고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북한의 실정 이런저런 교육 실정이 발각나게 된 것이 미국의 교포들, 미국의 목사들, 교회 목사들, 장로 목사들이 평양 가가지고 그리저리 갔다가 기쁨주한테 걸리고 사진 찍히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고해성사하고 해가 쫓겨나고 교회가 난리가 나고 하면서 북한의 기쁨주라든가 교육의 실상이 전폭적으로 폭로가 됐고, 그래도 미국에서는 미국 사회가 그래도 솔직하지 않습니까? 그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갔다 와서 이리저리 덜미 잡힌 그런 실상에 대해서 이실직고하고 용서를 빌었던, 하느님한테 용서를 빌고 교회한테 용서를 빌었던 그런 전례는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많이 북한에 들락날락 했어도 한 명의 성직자도 없습니다. 북한 가서 오히려 김영하가 오히려 낫습니다. 성직자에 비해서. 그 많은 교인들이, 목사들, 장로급들이 북한에 갔다 왔지만 북한 실정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고해성사를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갔다 왔다 구경 답사만 했다는 이야기만 있지 진실한 진정 비하인드 스토리 어느 고해성사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북한 갔다 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되잖아요. 목사들이, 고위 당직자, 기업체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정치가도 그렇고 북한에 갔다 오면 사람이 이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 뭐 더 이상 여기서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죠. 어쨌든 80년대 90년대에 북한이 소형 잠수함을 통해서, 물론 남방한 첩도 보내지만 여기에 있는 좌익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북한 잠수정, 소형 잠수함들 상당했었다. 그것이 오늘날의 악의씨가, 대한민국의 악의씨가 컸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같은 정치적 괴물이 등장하는데, 자,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영국 이런 나라들 어느 정도는 이런 사상이 수상하면은 이것이 블랙리스트로 해가지고 카트가 돼버립니다. 이런저런 사람은 사상 때문에, 뭐 때문에, 출신 배경 때문에 안 된다는 거 딱 신원조회를 걸려버리죠. 신원조회.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신원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신원조회가 폐지가 돼버립니다. 과거의 부모의 전력, 당신의 전력, 사상적인 전력으로 해서 연좌제 비사해가지고, 연좌제는 집안에 자기를 포함해서 집안 사람들의 좌익 내력이 있는 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신원조회. 호적 등본 다 뛸 수 있습니다. 형사들이, 가족들에서. 그게 이제 연좌제인데 5.18 끝나고 나가지고 전두환 정권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50 정권 초기에 이제 대국민 화합용으로 제일 먼저
처리를 한 것이 연좌제 폐지입니다. 국민 화합을 위해서. 그게 아마 청와대에 쓰리허들이 뭐 허화평, 허삼수 이런 쓰리허들이 영향을 미쳤다 그래요. 아이 각하 이건 뭐 한번 해봅시다. 국민 화해 용어로 해가지고 그때 처리해버렸고,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로스쿨을 했지 않습니까? 로스쿨로 개편되면서 사법연수원으로 해가지고 이런 그 문제, 사상으로 문제 말씀 있는 사람들 판사나 검사나 임명할 때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것이 사법연수원에 자체 내 시스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로스쿨로 진행되면서 자, 이기면 어떻고 이기면 어떻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막 평등 싹 해가지고 이런 사법연수원에서 이런 사상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 판사 검사 임명할 때 이런 그 시스템이 그 제도가 뭉개지 없어져 버렸죠. 그러면서 우죽순격으로 니나 내나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고 말았다. 그 지금 6.25 때 학도범으로 끌려갔던 어떤 분이 김아무개 어떤 분이 학도병으로 끌려갔는데 간첩으로 내려왔다가 자수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 공안부서에 일하면서 지금 죽었습니다만은 소리 없는 전쟁이라는 그 자서전 실화적인 픽션 소설을 썼어요. 그때 그 소리 없는 전쟁이라는 그런 픽션 아닌 픽션 그런 소설을 썼었는데 거기에 김일성의 교시가 비밀교시가 나옵니다. 법대생 머리 좋은 사람 법대생은 데모하지 말고 사법고시 행정고시 시키라. 투자를 해가지고 데모할 필요 없다. 10명 중에 1명이라도 들어가서 사법부를 장악해라. 응? 사법부를 장악하라. 사법부를. 그렇게 교시를 내린 것이 60년대라 그래요. 그 소리 없는 전쟁을 보면은 60년대에 이미 주사파가 등장했다고 그럽니다. 소리 없는 전쟁. 그 소리 없는 전쟁 수도권에 있는 고시원에 고시원을 통해 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이래 해가지고 그게 김일성 장학생을 만들었다는 것이 소리 없는 전쟁 그 책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죽었습니다. 대전에서. 그게 언제 이야기입니까? 그런 것이 30년 흘러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언제입니까? 2000년 이후에 호주제 폐지했죠. 그리고 호적등본 제도를 없앴습니다. 호적등본제를 빼놔야 아버지 할아버지 누가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대구 폭동에서 누가 경찰한테 총 맞아 죽고 어떻게 북한에 월북했다 월남했다 이런 것이 쫙 나올 텐데 호주제 없애고 호적등본제를 없애버립니다. 뭐 인권 침해다 평등 남녀 평등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근데 호적등본제 뛸 수도 없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로 만들어졌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띄지도 못합니다. 형사도 못 떼요.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가족 아버지 관계 뭐 친척 이모 관계 원 호적 등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쭉 추적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알 텐데 그것도 일체 못되게 지금 묶어놨습니다. 그 개인의 가족사 아버지 엄마 자기 그 어디서 출생하고 어떻게 지냈는지는 자기만 알지 수사기관도 함부로 못되게 돼 있어요. 법원에서 무슨 뭐 청구해가지고 해야 돼. 판사들이 요새 그걸 해줍니까? 판사들이 그렇게 쉽게 안 해주지 않습니까? 정치권 눈치나 보는 이상한 판사들 많지 않습니까? 언론 방송사들 북한에 갔다 와가지고 문재인 김대중 정부 때 북한 가가지고 남북한 간에 체제 비판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도장 찍고 관광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 뒤로 평양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공산주의 체제에 대해서 언론 방송사들은 입 꾹 다물고 그렇게 있은 지가 벌써 몇 년 됩니까?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 이렇게. 가랑비에 대한민국은 불구스레하게 젖어간 것이 벌써 10년이 넘었다 이렇게. 그러면 문재인 씨의 사상이 왜 문제냐? 이건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됩니다. 국민은 고위공직자 대통령이라는 이런 공인에 대해서 헌법상 알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 국민이 아니에요. 구멍가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나 장관 이런 사람들은 뭐요?
그 사람 출생, 나이, 어디에 닿는가? 그런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 있으면서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 대통령이 월급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되죠. 헌법에 보장된 겁니다. 그러면 계속 지금 5년 10년이 넘었는데 문재인에 대한 사상이라든가 가족관계라든가 출생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지금 굉장히 오래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연 이런 국민적인 요구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한번 두고 봅니다만은, 문재인에 임명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금 자기 살궁리를 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고 했으면 막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달아들 건데, 과연 윤석열 총장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의문도 들고. 월남이 공산화될 때, 공산화되고 난 뒤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왜 공산화됐느냐? 월맹군이 들어오기 전에, 1974년, 75년에 무력 공격을 하기 전에 월남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간첩에 의해서. 호지맹 정부에 의해서 지침이라든가 자금이라든가 이런 지령을 받은 변호사, 법률가, 학생운동가, 노조들, 정치인들, 군 장성들 곳곳에 침투한 것이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 하노이의 공산당에 동조한 세력들에 의해서 공산당원들이 정보를 빼내가지고 정보가 다 티우 대통령의 비서들, 군사 참모들, 군사 고문들, 간첩들이 쫙 깔려서 나중에 CIA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물론 땅굴도 있었습니다만은 땅굴로 해가지고 구치 땅굴로 제가 그 월남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구치 땅굴도 봤는데 들어갈 때는 요만해요. 들어갈 때는 요만한데 들어가고 나서는 밑에 뭐 어마어마 구치 땅굴이. 대통령 관저까지 밑에 땅굴이 지금 파있는 땅굴 하나 하고,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그게 민족 공조, 우리끼리 민족 공조, 남북한의 뭐 한반도 평화 우리끼리 뭐 이런 것 때문에 미군 철수 이런 주장에 동조한 종교인, 지식인들, 정치인들, 군인들이 상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끼리 싸우느냐 이게. 왜 우리끼리 왜 민족끼리. 지금 남북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반도 평화쇼 하니까 북한의 뉴스 언론 방송에서는 김정은은 북한의 케네디, 그 다음에 그 부인 이슬주 여사입니까? 북한의 제크린 여사처럼 둔갑해가지고 그게 포장을 해가지고 방송에 보도가 되니까 일반 국민들 바쁘니까 방송만 보고 뉴스만 보고 9시 뉴스만 보고 그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인지 모르고 김정은 괜찮네. 이슬주 참 미인이네. 정권 미인이네. 괜찮네. 김여정이 참 미인이네. 그렇게 된 거예요. 트럼프가 뭐 뷰티풀 레터 하니까 김정은 저 사람 That's not bad. 굿맨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에요? 방송만 보니까 판단력이 마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토요일 일요일 왜 쇼 노래 복면 가왕이다, 노래자랑 드라마다, 드라마 노래로 매일 텔레비 보고 멍하게 있으면서 그 다음에 골프 치는 거 보고 스포츠 보고 노래장 보고 드라마 보면서 사람이 자기 주관 없이 멍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I don't care. 관심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마스크 끼고 일단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일단 살아야지. 안 걸리고 마스크 끼고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내가 살아야 되겠다. 마스크 끼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이 팍 떼요. 백신이 어떻고 뭐 코로나 몇 명 걸리고 어떻고 코로나 백신 마스크 이게 전부예요. 나라가 내일 모레 망할 파인데. 이제 결론 부분은 이런 겁니다. 지금 계속 대통령 이 의혹에 대해서 무게고로 의혹이 점점 커지니까 문재인 씨가 스스로 자신이 우리도 지금 피곤한데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명쾌하게 해명을 해야 돼요. 경상도 사나이답게 시시하게 자꾸 빼지 말고 이북에서 태어났다 아니다 아니면 호적등본 떼가지고 보이든지 기다 아니다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 경상도 사나이 욕을 먹이는 겁니다. 이게 왜 자꾸만
속이려고 하고 거짓말을 하려고 하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지금 당신 문재인 때문에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당신이 정정 자유민주 체제에서 대통령까지 되고 온갖 혜택을 그 연탄 장수의 아들에서 지금 대통령까지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게 됐는데 그걸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었지 김정은이 만들어줬어요? 시진핑이 만들어줬어요? 확실하소. 사나이답게. 그러면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을 만들어줬으면 이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 양심 있는 거에 뭐예요? 응? 사나이답게 자신 의혹을 국민들에게 명쾌하게 해명을 해 주시오. 그리고 더 이상 나라를 망가뜨리려 하면은 당신 스스로가 불행하게 된다는 그런 역사적 교훈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당신의 이런 친북 용공 정책 언제까지 좌샤이라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칠 겁니다. 4.19가 터지고 우리나라 현대사를 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 진실을 알 때, 당신의 정치의 진실을 알 때 그 분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의 무서움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생방송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